자, 그러면은 이제 스프링 부트. 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제 HTML 플러스 CSS 플러스 자바스크립트가 등장을 했었죠. 자, 얘네가 이제 등장한 이후에, 화면. 자, 얘네가 이제 등장한 다음에, 얘네들의 특징은 어떤 상태를 저장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뭐 검색 기능 같은 거 구현을 했지만, 페이지 새로 고치면 하면 다 리셋되죠. 상태를 저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저장하는 매개체가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구조로 된 웹페이지를 정적 웹페이지라고 하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저장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형태를 동적 웹페이지라고 해요. 근데 이 동적 웹페이지의 초창기 버전이요, CGI라고 불리우는 버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엔드의 시초예요. 저도 CGI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컴퓨터 막 만지기 시작할 때 얘가 막 사라지던 시점이었거든요. CGI라고 하는 애는 C 언어로 만듭니다. 언어 난이도가 어마무시해요. 제가 이제 01학번인데 한 2001년도쯤에 그 전까지 쓰이던 기술이고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닷컴 열풍이라 그래서 벤처 기업들이 되게 붐처럼 일었어요. 이 당시가 2000년도 이전인데 제가 듣기로 HTML, CSS만 할 줄 알아도 연봉이 4천이었어요. 이때 돈으로. 지금이면 거의 2배 이상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CGI는 C 언어라는 걸로 만들기 때문에 난이도가 극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CGI의 난이도를 좀 낮춰보려고 이때쯤에 이제 서블릿이라는 기술이 등장을 해요. 자바 베이스입니다. 자바 클래스가 웹페이지 역할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서블릿의 샘플 코드를 한번 보면은,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뭔가 알 수 없는 패키지, 임포트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클래스가 있어요. HTTP 서블릿이란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는데, 뭐 이거 지금 사장된 기술이니까 지금 굳이 공부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 보면 웹 서블릿이라고 이제 어노테이션이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이게 URL이에요. 그러니까 웹페이지가 실제로 HTML 파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바 클래스 하나가 URL 하나에 대응돼요. 그 다음에 뭐 알 수 없는 코드들이 쭉 들어가는데 이제 극악은 여기에요. 이거 HTML 태그를 우리 익히 많이 사용했었던 프린트L의 메서드로 출력하고 있죠. 그럼 이 자바 클래스의 역할이 그냥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을 출력하는 HTML 페이지 역할을 해요. 바꿔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웹페이지를 전부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자바 서블릿이에요. 토 나와.
그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개인 작업하고 있는 HTML 페이지의 라인 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자바로 출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원래 HTML은 자바 입장에서는 문자열이거든요. 감히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이거.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HTML을 출력하는 거예요. 환장하죠? CGI에 비해서 난이도가 쉬워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나왔었던 프로그래밍 언어가 ASP와 PHP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ASP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고요. PHP는 오픈소스예요. 얘네가 웹 개발에 아주 혁신을 가져와요. ASP 샘플 코드를 잠깐 보여드려 보면 이거 하도 옛날 거여갖고 위키에서나 겨우 나오겠다. 네, 이렇게 해요. HTML 코드 안에 저번에 제가 JSP 코드 샘플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HTML 파일 안에 프로그래밍 코드가 들어가요. 이걸로는 예제가 조금 애매한가? 오케이. 딱 좋은 짓이 나왔다. 뭐야? 자, 요렇게요. HTML 태그가 있는데 if, else, and if 이렇게 해서 조건이 참이면 여기가 출력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출력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코드가 HTML 사이사이에 들어갑니다. 구문 if문이 좀 보던 거랑 좀 다르게 생겼네 싶지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요 ASP라고 하는 언어는요,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if문하고 달라요. 일단 다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중괄호가 없고 then 그리고 and if라고 명시적으로 들어가요. 뭐 요거 말고는 흐름은 크게 문제 없죠? 이 코드를 그냥 써야겠다. 자, 이 코드에서 좀 전에 봤었던 코드에서 여기서요, 요 if문을 바꿔볼게요. 물음표 if our now
가 12보다 작다면 구문이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else 이렇게요. 자, 이건 오히려 아까보다 더 익숙하죠. 이거는 PHP. 비슷해요. 초창기 웹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진짜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특수문자 기호 같은 것만 좀 틀려요. 자바 클래스로 작성하던 게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진입장벽이 확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ASP와 PHP가 웹 프로그래밍에서 엄청나게 큰 획을 그어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이 당시에 웹 프로그래머라고 해서 이제 개발자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이때 한참 우리나라의 닷컴 열풍이라 그래서 개발자 몸값이 초창기여갖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가던 때였거든요. 근데 개발자 몸값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적인 인간이 한 명 나타나요. 본명은 모르겠고 닉네임이 제로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웹 프로그램에 어마어마한 한 획을 그은 프로그램입니다. 제로보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제로보드라는 고영수라는 사람이네. 이 제로보드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계승하고 있는 게 그누보드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잘 보세요. 그누보드라고 검색하고 들어가면은 사이트가 하나 나와요. 여기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되는 건데, 사용자 데모. 자, 이런 웹사이트래요. 뭐 갤러리 생성하는 기능도 있고 댓글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이랑 로그인, SNS 연동 로그인 기능도 다 들어있고요. 뭐 회원가입, 약관 정의, 뭐 그 가입 페이지 다 있고요. 관리자 데모. 로그인 하면은 지금 이거는 그 샘플로 띄워놓은 거라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데, 메인 페이지의 대시보드, 회원 목록, 최근 게시물, 뭐 회원간 포인트 기능, 기본 환경 설정, 홈페이지 제목, 관리자 메일 주소, 회원간 포인트 사용할지 여부, 로그인 할 때마다 포인트 몇 점 줄지, 이런 온갖 기능들을 다 설정할 수 있어요. 테마 설정. 테마를 내려받아서 웹사이트에 테마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메뉴 설정.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관리자 페이지 메뉴 관리 기능이 이거 베낀 건데, 메뉴를 직접 운영자가 설정할 수 있고, 회원 관리. 이거는 데모 버전이라서 회원 정보 안 들어가지나 봐요. 회원 전체 말씀 할 수 있고, 접속자 집계, 접속자 검색, 포인트 관리, 게시판 관리. 게시판 자체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하나 수정 들어가면은 게시판에 대한 DB 테이블 설정, 뭐 게시판 이름 설정, 행동별로 권한 설정, 뭐 별의별 게 다 됩니다. 이게 공짜야. 이게 공짜야. 그냥 소스 파일 내려받아서 능력되면은 수정해서 쓰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쭉 서버에 업로드한 다음에 설치하면은 바로 DB 세팅까지 다 끝나요. 이게 공짜야. 최초에 이제 제로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지금은 그누보드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고요. 중간중간에 별의별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어요. 테터툴즈라고 하는 무료 블로그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근데 그 테터툴스는 카카오가 인수해갖고 지금 티스토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일단 무료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제작 의뢰를 받아서 최소한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받고 만들어주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인간이 그걸 만들어서 무료로 풀어버린 거야. 그럼 개발자들 몸값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첫 회사 연봉이요. 얼마였을 것 같아요? 제가 첫 회사 연봉이 딱 1200이었어요. 200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제가 최소한 취업한 게 2003년이었거든요. 이 사이에 이 사단이 벌어져갖고 개발자 몸값이 완전 바닥을 쳤었어요. 연봉 1200이면은 12로 나누면 세금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지금 최저시급만큼 받고 이랬어요. 완전 난리가 아니었지. 그 사이에 이제 스마트폰 앱이 나오니까 개발하던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 앱 개발자로 우르르 전향을 했거든요. 그 상태로 한 1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웹 개발자가 씨가 말라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웹 개발자 몸값이 이제 올라간 거죠. 뭐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사이드적인 이야기고. 자, 이 시기에 이제 자바 언어를 갖고 있던 써니라는 회사가, 선사라고 불러요 보통. 얘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합니다. 왜냐면은 이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윈도우즈에 그 JDK를 무단으로 탑재해갖고 세팅까지 끝내갖고 윈도우를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바는 엄연히 써니라는 회사의 제품이었단 말이야. 그걸 다른 회사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라이센스 비용도 안 주고 무단으로 지네 제품에 껴팔고 있으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소를 해요. 당연히 지지. 배상을 하겠죠? 그 다음부터 윈도우즈에 JDK가 탑재가 되지 않고 출시되기 시작을 해요. 그때가 이제 XP가 나오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자바 이용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망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버린 거지 그냥. 그나마 한때 잘 나가던 자바 서블릿 기술은 ASP, PHP에 밀리고요. 그 다음에 자바에 대한 일반 이용자 비율도 XP 시절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써니라는 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자바가 역사의 뒤로 이제 없어질 뻔했는데 그걸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줍줍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뒤처진 웹 프로그래밍 바닥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걸 똑같이 베껴서 JSP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JSP는 ASP, PHP보다 한참 늦게 나왔고요. 베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코드가 똑같아요. 여기서 퍼센트로 바꿔요. 그럼 여기는 시간을 얻어야 되니까 calendar.get instance에 get calendar.hour 뭐 API만 바뀌겠죠. 이게 JSP. 진짜로 난이도가 어마무시하게 쉽거든요. 이 JSP까지는. 근데 지금 코드 생긴 걸 보면 알다시피 이 당시에 그 웹페이지 작업은 웹 디자이너, 지금 우리가 흔히 퍼블리셔라고 부르는 직종, 그 사람들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세미 프로젝트 하고 있는 작업 있잖아요. 그거 끝나면 작업한 파일들을 압축해서 웹 프로그래머한테 줬어요. 그럼 웹 프로그래머는 그거 받아서 사이사이에 프로그램 코드를 껴놓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니까 일단 첫 번째가
디자인이 안 끝나면 프로그래머가 할 일이 없어. 디자인 결과물을 받아야 되니까. 자, 사이트를 한번 만들면 그 회사 망할 때까지 디자인을 안 고칠까요? 고칠 거 아니에요. 그쵸? 두 번째 문제가 프로그램 코드가 입혀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디자인을 수정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디자이너는 이 코드 뭐지?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에이, 모르겠다. HTML도 아니니까 브라우저에 보이지도 않아. 왜냐면 이거는 컴파일러를 거쳐야만 실행이 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실행하면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알고 있는 사람의 그 지식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뭔지 모르는 코드야.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짠. 난 이 프로그램 만드는데 6개월 걸렸는데. 진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디자이너들이 프로그램 코드 날려먹는 일이 진짜 많았어. 오죽하면 디자이너 얼굴에다 서류를 던졌겠어, 내가. 이 당시 코드를 스파게티 코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 바닥이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디자인 코드랑 프로그램 코드를 분리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요. 거기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한 게 JSP예요. 일단은 PHP 같은 경우는 무료이기 때문에 약간 싸구려라는 느낌이 강해요. 특히 우리나라에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똑같은 제품이라도 약간 고급화 그 브랜딩하면 잘 팔리잖아. 그래서 PHP를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싼티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PHP로 시작했는데, ASP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에서 한번 죽순 다음부터 저작권으로 계속 먹고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탈출을 했어요.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 웹개발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 천하였어요. 모든 회사가 다 ASP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뻘짓을 안 했으면 우리가 자바를 배울 이유가 없었을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바뀌고 나서 이제 MS가 다시 좀 비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산티나서 안 쓰고 MS는 그냥 알아서 꼬꾸라지고 나니까 JSP가 오라클에 인수되고, 아싸 물 들어온다 노졌자 라고 하면서 서블릿 기술을 부활을 시켜요. 서블릿이 JSP 파일을 오픈을 시켜서 읽어드려요. 이 개념이 지금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했었던 핸들바 개념이에요. 스크립트 태그 안에 HTML 껍데기를 넣었었죠. 그 껍데기를 JSP라는 확장자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메인 핸들링은 서블릿이 하는 거고, 얘는 자바니까 서비스 계층, 마이바티스 매퍼, DB까지 연동이 되겠죠. 그래서 MVC 패턴의 시초가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 그 자바 웹개발 커리큘럼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처음에 서블릿부터 공부하고 JSP 공부하고 MVC 패턴까지 이걸로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생략. 시간도 없거니와 결정적으로 오라클이 JSP의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3년 전쯤에 발표를 해버려요. 그래서 JSP라는 브랜드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나마 오픈소스 그룹에서 스프링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오라클의 허가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거를 오픈소스에서 계속 이용해도 되겠느냐 라고 해서 그나마 허가를 받아서 스프링이 유지되고 있는 거지, JSP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라진 지가 몇 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블릿과 JSP의 결합으로 MVC 패턴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서블릿과 JSP의 결합으로 MVC 패턴이라는 게 정립이 돼요. 뭐 ASP 같은 경우도 나중에 자체적으로 ASP.NET이라는 플랫폼이 나오고요. PHP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라라벨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나와요. 그리고 자바 쪽에서는 여기에 대응되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애가 나온 다음에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애로 나중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요. 스프링하고 스프링 부트는 달라요. 보통 레거시 스프링 내지는 클래식 스프링이라고 부르는 거랑 스프링 부트는 완전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웹 프로그래밍 환경은 요거 3개가 3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밖에 뭐 Node.js라든지 파이썬, 디장고 같은 게 남아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테스트용으로 잠깐 만들고 넘기는 거지 실제 서비스 만드는 데 적합하는 건 아니야. 특히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ASP.NET이나 라라벨이나 스프링부트에 비하면 파이썬으로 백엔드 만들어. 그건 애들 장난감 만드는 거야, 솔직히. 자, ASP.NET과 라라벨과 스프링 부트 간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는 거를 따지는 거는 사실상 무의미해요. 세 개 다 비슷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세 개 다 훌륭해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PHP 계열이 원래 주목이에요. 왜냐면 PHP가 프리랜서로 일할 때 일감이 좀 많아요. 메인 직업은 강사고 1년에 이제 한 두어 번 정도 프리로 이제 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럼 그 프리만 따져도 짭짭해야 한 3, 4천만 원 돼. 근데 스프링이나 ASP 계열은 그 프리랜서한테 일 주는 게 거의 없고요. 대체로 PHP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PHP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죄다 자바 웹 프로그래밍, 특히 스프링 쪽으로 많이 올인을 하잖아요. 이걸 제가 아마 여러분들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얘기했을 텐데 벌써 10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에서 스프링을 갖다 개조를 해요. 그래서 이 GOV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이름하여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줄여서 표준 프레임워크. 그것도 행정안전부니까 관공서잖아요. 그쵸? 자, 상식적으로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서 우리나라 관공서 웹사이트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 생각해봐요. 그렇지? 맨날 못 만들었다 맨날 뉴스 터지지. 근데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답지 않게 겁나 잘 만들었네? 심지어는 개발도상국에 수출도 겁나 많이 하네? 우리나라 전자정보 플랫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개발도상국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플랫폼만 수출되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도 파견을 내보내기 때문에 저거 매개체로 해서 해외 취업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라고 해서요.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필수 프레임워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예.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쓰거나 그에 준하는 것을 쓸 것이라고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스프링 개조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스프링 갖다가 거기에다 각종 라이브러리를 더 추가해 놓은 거야. 결국은 스프링 하라는 얘기지. 자, 우리나라 관공서에서 스프링을 쓴대. 국비지원 과정은 정부에서 돈 내는 과정이야.
그럼 뭐 가르치겠어? 당연히 정부에서 쓰는 거 위주로 가르치죠. 그래서 국비지원 과정은 자바 웹 프로그램이 커리큘럼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일단 승인 자체가 안 나요. 그게 국비학원들이 맨날 자바 웹 개발 하는 이유야. 겁나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네. 근데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를 공부해야지 하는 순간 온리 윈도우, 맥은 절대 못해. 그래서 이제 학원 수업은 부득이하게 이제 스프링으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맥북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이게 백엔드 쪽에서의 과정이에요. 프론트 쪽에 대한 과정은 HTML 시작할 때 얘기했었고요. 백엔드 쪽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프링부트, 그리고 원래 자바가 가동하는데 하드웨어 사양을 좀 더 많이 요구를 해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고스펙이다 보니까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은 돈이 좀 많이 든다라는 인식이 생긴 거야. 그래서 스프링을 쓴다? 돈 좀 있는 회사구나. 아름아름 이런 인식이 깔리고, PHP를 쓴다? 저 회사 돈이 없나 보네? 간당간당한가 보네? 그런 인식이 좀 깔려버린 거야. ASP는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 15년 이상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밖에 뭐 노드.js 백엔드도 굉장히 많이 쓰긴 해요. 노드.js는 그래도 좀 쓸만해. 자바스크립트 백엔드는. 근데 파이썬 백엔드로 뭐 만들었다?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어. 적어도 내 주변에서는 없었어요.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파이썬으로 백엔드 만들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코드가 짧아요. 그래서 가르치기 귀찮을 때 파이썬으로 백엔드 수업하는 경우는 몇 번 봤어. 왜냐면 스프링으로 이만큼 수업해야 되는데 파이썬은 한 줄 주세요. 그러면 끝나거든요, 수업이.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이 귀찮을 때 파이썬 백엔드 하는 경우는 좀 봤어요. 그게 아니면은 사실 파이썬 백엔드는 제가 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자, 이게 백엔드 세상의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이에요. 여태까지 종종 제가 프레임워크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낸 적이 있었거든요. 자, 라이브러리는요, 모듈이에요. 다른 말로는 플러그인이라고도 해요. 재료예요. 프로그램 자체는 내가 백지 상태에서 짜야 돼. 근데 내가 차는 작업의 어떤 간결함 혹은 내가 직접 만들기 귀찮은 부분, 이런 것들을 다른 라이브러리를 걸어서 내가 걔를 콜하는 거죠. 자, 프로그램의 주도권이 프로그래밍 주체가 나예요. 개발자 본인. 그리고 내가 이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직접 호출을 해야만 작동을 하는 애들이죠.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개념이거든요. 프레임워크는 나무예요. 뿌리부터 다 나무예요. 기본적으로 큰 틀이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가동을 시키면 지 스스로 땅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위쪽까지 물이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이 모든 흐름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 자체가 하나의 완제품이야. 그럼 나는 뭘 하느냐? 이 물이 흘러가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갈 가지를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제대로 말하면 프레임워크는 그 자체가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다 갖고 있는 완제품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중간중간에 내가 작동시키고 싶은 코드를 삽입을 해요. 그러면 프로그램 주체가 내가 아니야. 프레임워크가 스스로 작동하면서 내가 만든 코드를 호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호출을 당하는 입장이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프레임워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실행 흐름을 대부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는 일단은 내가 코딩한 거 한 줄도 안 들어가도 알아서 작동을 해. 그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동하는지 일단 공부를 해야 돼. 헬로월드부터 찍기 시작해서 이게 내가 이렇게 코딩하는 게 이렇게 작동하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얘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그 모든 절차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쓰면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코드를 삽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삽입하는 코드가 우리가 공부했었던 마이바티스 매퍼. 매퍼 짜는 법 그냥 쭉 인터페이스 만들고 SQL만 짜면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하기 위한 서비스 계층. 서비스 계층 코드 맨날 비슷비슷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HTML이야.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은 누가 짜건 간에 코드 품질이 일정하게 나와요. 그게 이제 프레임워크의 장점이라고 책에서 그럽니다. 자, 요약. 큰 흐름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나는 중간중간에 삽입을 시키는 거예요, 코드를. 자,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의 구성은요, 맨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하기 위한 계층이 있죠.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가 있어요. 자바는 객체니까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줄여서 보통 DAO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한테는 마이바티스 매퍼예요. 자, 디파트먼트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으면은 스튜던트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프로페서를 지워야 된다. 그 참조키 제약 조건에 의해서 SQL이 일련의 그 흐름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 이미 익히 배웠죠. 그걸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부분을 서비스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서비스 레이어가 있고요. 백엔드 만드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프론트엔드가 접속을 할 매개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러 레이어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과를 화면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화면에 HTML 영역. 미안해. 스펠링이 기억 안 나.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5개 계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5티어 계층이라고, 5계층 구조라고 불러요. 모든 프레임워크가 이 구조가 다 이 구조야. ASP.NET이건, 라라벨이건, 스프링이건, 아니면은, 파이썬, 디장고건 할 거 없이 기본적으로 다 이 구조기 때문에, 뭐뭐 있겠지. 거기에 맞춰서 그냥 검색하면은
사실 혼자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모든 프레임워크는 이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스프링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각각의 계층에서 사용되는 기능들, 이거를 프레임워크에서 횡단 관심사라고 하고요. 프론트엔드가 컨트롤러에 접속해서 서비스 노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하는 이 과정을 종단 관심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를 작업하면서 마이바티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객체를 만들고 서비스 계층을 만들면서 그 SQL 세션이라고 하는 객체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객체를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객체를 무수히 만들어서 각각의 계층에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계층은 그때그때 필요한 적합한 객체들이 다 있어. 그쵸? 스프링은 이 객체 생성이 자동화돼요. 각각의 레이어가 관심 있어 하는 객체, 각각의 레이어가 관심 있어 하는, 혹은 각각의 레이어가 의존하는 객체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주입해준다. 라고 해서 객체 의존성 주입, 줄임말로 AOP라고 합니다. 뭐의 약자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한 번씩 찾아보세요. 이게 스프링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객체 생성이 전면 자동화돼요. U를 쓸 일이 없어. 선언만 하면 돼. 선언만 하면은 알아서 객체가 생성이 돼요. 이 얘기를 전에 자바에서 했었어요. 나중에 스프링 가면은 요요요 코드 다 없어질 거예요 라는 얘기를 몇 번 했었어. 아마 그때는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게 스프링에 대한 개요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헬로 월드 찍어봅시다.